예, 안녕하세요. 이번 인하공학 특강에서 공간정보공학과를 소개할 인하대학교 공간정보과에 재직 중인 박노욱입니다. 이번 특강에서는 우선 공간정보의 기본 개념을 예시를 통해 소개하고요. 이후에 공간정보공학의 세부 전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간정보공학 기술의 추세와 향후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고 인하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의 현황을 소개하면서 특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화 속 한 장면을 봐주십시오. 네, 다음은 하나의 지도를 역사 속에 나타난 지도를 살펴볼 예정인데요. 1854년 영국 런던에서 콜레라가 대규모로 창궐했을 당시에는 이 콜레라의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질 않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쁜 공기가 콜레라의 원인이라고 믿고 있었는데요. 이때 역학자인 존 스노우가 콜레라 사망자가 발생한 주택 위치를 점으로 표시한 지도를 다음과 같이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확대된 그림을 보시면은 콜레라 사망자들이 특정 펌프 근처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펌프를 제거하여 더 이상 물을 퍼올릴 수 없도록 조치를 취했고, 이후 콜레라 감염이 급감하였고, 나쁜 공기에 의해서 콜레라 감염자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오염된 식수가 콜레라의 원인임을 증명하였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그 당시 콜레라의 원인이 되었던 브로드 스트리트 펌프로 일종의 이 지역의 랜드마크로 유명합니다. 다음은 올해 보도된 뉴스 기사의 일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을 보시게 되면 올해 3월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산불이 발생을 했었는데, 아래 그림은 위성에서 관측된 경북 산불 피해 지역 현황입니다. 오른쪽은 위성 데이터로 분석한 미국 대도시들이 매년 가라앉고 있다는 현황을 보도한 기사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빼놓고 살 수 없는 스마트폰인데요. 스마트폰으로 우리는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지도 기반의 위치 서비스, 그다음에 내비게이션, 택시, 지하철, 버스 등 이동 수단을 예약하거나, 그다음에 배달 앱 등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주문하고 싶은 것들을 본인의 집에서 바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화, 역사, 뉴스, 생활 속에서 살펴본 이 예시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위치입니다. 우리의 관심 대상, 즉 what is where,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영화 속 관심 대상자들의 위치, 그 다음에 콜레라의 원인이 되었던 오염된 펌프의 위치, 그리고 산불 피해 지역, 도시의 치마 정보,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용하여 이동을 할 수 있고 음식까지 배달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바로 이 위치와 관련된 것이 공간 정보입니다. 공간의 표현 방식은 매우 다양합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지도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디지털 수치 지도, 해도, 재산 정보를 나타내는 지적도, 사용자가 직접 참여하여 제작할 수 있는 오픈 스트리트 맵, 그리고 특정 주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지질도, 토양도, 인상도와 같은 주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에 표현된 객체의 위치 정보는 측량, GPS를 통해 얻게 되고, 이동체의 위치는 내비게이션과 모바일 서비스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영상 정보로는 인공위성, 항공기, 드론으로부터 얻어지는 원격 탐사 영상과 CCTV와 차량 블랙박스, 그리고 컴퓨터로 표현한 증강현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과 관련돼서 공간정보라는 단어를 보고 혹시라도 건축 디자인이라든가 실내 공간을 꾸미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공간정보공학에서 다루는 공간정보는 실내 공간에서 달, 행성과 같은 우주 공간까지, 즉 지하, 지상, 대기,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객체를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 정보는 what is where problem, 때로는 시간 차원을 추가해서 what is where and when 현상을 다루는 기본적인 정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포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공간 정보는 공간의 형상 혹은 시공간 상에 위치하는 개체 정보를 의미하고 과거에는 지리 정보라고 불렸었습니다. 이러한 공간 정보를 다루는 공간 정보 공학은 공간 정보를 생산, 가공, 분석, 관리하여 우리의 삶에 도움을 주는 실용 융합 학문입니다. 좌측은 위성, 드론, 측량, 모바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취득하는 공간 정보를 의미하고요. 우측은 이러한 공간 정보를 활용한 예시에 해당이 됩니다. 즉 공간 정보 공학은 좁게는 공간 정보를 다루는 공학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공간 정보가 거의 모든 분야에서 기본 정보로 활용되기 때문에 정보공학의 한 분야로 공간 정보를 다루는 정보공학이라고도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간정보공학의 세부 연구 전공은 인하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의 교과과정에 따라 다음 분야로 보통 구분을 하게 됩니다. 측량 분야, 대상물 위치와 형상을 결정하고 이를 해석하는 기술에 해당이 되고요. 다음 GIS입니다. GIS는 다양한 공간 정보를 생성, 저장, 분석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 시스템을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원격 탐사 분야가 있습니다. 원격 탐사 분야는 인공위성, 항공기, 드론 등을 이용하여 관측 대상과 직접적인 접촉 없이 정보를 얻고 이를 활용하는 기술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활용하는 GPS 기술도 포함이 됩니다. 다수의 위성 항법 시스템,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정확한 위치와 시간 정보를 산출하고 이를 활용하는 기술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세부 전공 분야를 종합해서 각종 공간 정보의 가공, 분석 및 서비스를 위한 컴퓨터 기반 기술에 해당이 되는 공간정보 컴퓨팅 분야도 공간정보공학의 세부 연구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공간정보공학의 세부 연구 분야 중에서 우선 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이라고 부르는 지리정보 체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정보 시스템으로 불리는 GIS는 지표면에 존재하는 공간 객체에 관한 모든 정보를 생성, 저장, 분석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가 주도의 GIS 사업 초기부터 각종 공간 정보의 수치화, 디지털화가 진행이 되었었고 공간 정보를 활용하는 정보 시스템이 구축되어 현재까지 이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아래에 보이시는 교통 혼잡 지도 시스템의 경우에는 내비게이션 데이터와 도로 네트워크 자료, 즉 빅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기본을 이루고요. 그 다음에 교통 혼잡 여부를 판단하고 각종 지표를 생성하는 교통 혼잡 분석 시스템이 서브적으로 포함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지도에 표출하는 GIS 기반 표출 시스템이 포함이 됩니다. 지리정보 시스템이라고 해서 각종 시스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GIS는 이제 시스템뿐만 아니라 각종 공간 정보의 분석 기능도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시 심야버스 노선 구축은 빅데이터의 활용 사례를 통해서 유명해진 대표적인 활용 사례에 해당이 되고요.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이제 심야버스 노선을 구축한 대표적인 스마트 교통 행정 사례에 해당이 됩니다. 공간 정보, 시간 정보, 통신 데이터를 결합해서 사람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장 많이 이동하는지를 시공간적으로 분석하고 수요가 집중된 지역에 따라 버스 노선을 설계했습니다. 즉 공간 정보를 실제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노선 설계에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원격 탐사 분야입니다. 리모트 센싱이라고 불리는 원격 탐사 분야는 인공위성, 항공기, 드론과 같은 탑재체에 센서를 장착해서 관측 대상과 접촉하지 않고 리모트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정보를 얻고 센싱에 해당되는 분야고요. 이를 활용하는 기술의 통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 영역 영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근적외선 파장대 영상, 그리고 물체에 열 정보를 제공하는 열적외선 영상, 그리고 파장이 길어 구름을 투과할 수 있는 마이크로웨이브 파장대를 센싱하는 레이더 영상과 같이 다양한 파장대의 영상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성 원격 탐사의 경우 전 지구 규모에서 이제 광역 규모 혹은 매우 좁은 지역 정보까지 다양한 스케일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고요. 시계열 영상 정보를 통해 좌측 영상의 경우에는 올해 호주에서 발생한 홍수 범람 범위의 변화 양상을 파악할 수가 있고요. 또한
92년부터 97년까지 시계의 레이더 영상을 분석해서 얻어진 라스베이거스 지역의 집안 치마도와 같은 지표 변이 정보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뉴스 기사에서 소개해드린 이제 올 봄 경북 지역의 산불의 경우 우리나라를 관측한 위성 영상에서 뚜렷하게 산불 피해 지역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주 공간에서 촬영한 영상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피해 규모를 산출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피해 현황을 보시게 되면 동서로 87km 정도 약, 그 다음에 남북으로는 최대 19km 정도 되는 대규모 산불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감이 오시지 않을 텐데요. 서울 면적의 약 한 80% 정도 되고요. 축구장 약 6만 7천여 개가 되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이러한 원격 탐사 영상의 주기성, 광역적인 혹은 지역적인 특성을 이용할 경우 산사태, 홍수, 산불 등의 자연재해 피해 규모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수치 사진 측량 기술에 해당이 됩니다. 수치 사진 측량 기술은 디지털 영상을 이용하여 측량 대상의 위치, 형상, 크기 등에 대한 정량적인 공간 정보를 추출하는 기술로 지형도와 같은 각종 지도 제작, 3차원 모델링, 재난 모니터링 등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아래 좌측에 있는 그림은 드론 영상의 사진 측량 기술을 적용해서 만들어진 우리 대학 인하대학교 운동장 주변의 3차원 정보에 해당되고요. 아래 가운데 있는 그림은 독도 주변의 3차원 정보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GNSS GPS 기술입니다. GNSS 기술은 다수의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위치, 항법, 시각 정보를 산출하고 이를 응용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위성 항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시스템의 총칭인 GNSS에 미국이 운용하는 GNSS 시스템인 GPS가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GNSS 기술을 이용하여 정밀 측량, 자율주행용 고정밀 위치 정보 제공, 무기용 고기동 정밀 GPS 혹은 GNSS 단말기 개발 등이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GNSS, GPS와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사업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2035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인 KPS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주변 영역에 센티미터급 위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고정밀, 고신뢰성의 위성항법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인데 평상시에는 미국의 상용 GPS와 호환되어 현재보다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요. GPS 사용이 제한되는 유사시에도 KPS를 이용함으로써 안정적인 위치, 항법, 시각 정보 체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공간정보공학 세부 전공 연구 분야를 보시게 되면 다양한 학문 분야와 연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공간정보공학은 정보 제공 차원에서 전산, 정보통신, 컴퓨터공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정보 분석 차원에서 수학, 통계, 컴퓨터공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구축과 정보 활용 차원에서 공간정보와 관련된 대부분의 학문 분야, 지구과학, 지리학, 농학, 도시공학, 물류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공간정보를 다루는 공학인 공간정보공학의 경우 현재는 이제 타 분야와의 융합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히 정보화 기술과 결합된 기술 개발이 과속화되고 있습니다. 정보와 AI 시대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때 빠르게 정확하게 제공해주는 기회를 포착해주는 게 정보와 AI 시대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용자는 3차원 물리 공간에서 이동을 하고 언제 어디서나 정보의 접근, 처리가 가능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사용자들에게 제공해야 될 정보는 오랜 시간 축적되어 온 지식을 포함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는 멀티모델 데이터, 디지털 세상에서 사용자가 뿌리고 다니는 여러 디지털 흔적 등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비정형 데이터들이 많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컴퓨터 기반 데이터로 변환하여 저장하고 이를 AI가 추론하여 정보화가 가능한데요. 여기서의 핵심 이슈는 어떻게 하면 3차원 실세계 물리 공간을 컴퓨터 사이버 공간과 연결하느냐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3차원 물리 공간과 사이버 공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공간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연결을 위해서 3차원 물리 공간에 대한 모델 구축을 통한 공간의 정보와 사이버 공간상의 정보를 3차원으로 재배치하는 정보의 공간화가 핵심입니다. 이러한 연결 과정 중에서 3차원 물리 공간상에서의 사용자가
사용자의 위치가 정확하게 결정이 되어야 하고 그 사용자 위치에서 적시에 정보가 제공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3차원 물리 공간과 사이버 공간의 연결과 관련해서 공간정보 기반 기술 혹은 플랫폼을 몇 가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트윈 기술입니다. 디지털 트윈은 실제 사물, 시스템 또는 프로세스를 디지털 공간에 실시간으로 반영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분석, 예측을 수행함으로써 의사결정과 재활용될 수 있는 포괄적인 기술에 해당이 됩니다. 디지털 트윈 구축과 활용을 위해서는 고정밀 3차원 시공간 정보 구축이 필수입니다. 디지털 트윈 하면은 대도시 정보, 빌딩 정보 구축을 떠올리실 수 있겠지만은 이 기술은 이러한 도시에서의 정보 구축뿐만 아니라 재피해 지역 예측, 화학사고,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디지털 트윈과 연계될 수 있는 스마트 시티 분야입니다. 공간 정보는 스마트 시티의 기초 인프라이자 의사결정을 위한 위치 기반 데이터 플랫폼에 해당이 됩니다. 스마트 시티와 관련된 모든 연계 기술은 어디서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실내외 통합 정밀 위치 결정 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공간 정보 기술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트윈을 이용한 도시의 3D의 가상 재현, 그 다음에 도시계획 분야에서의 건축, 도로, 인구 분포 분석, 실시간 교통의 흐름과 자율주행 신호 최적화, 오염, 침수, 화재, 위험적 탐지를 위한 환경 재난 분야, 공공 서비스 위치 기반 민원 시설 이용 추천, 혹은 공간정보 기반 사회 약자 범죄 예방 모니터링이나 지능형 방범 안전 사회망을 구축을 위한 소셜맵 구축에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율주행 분야입니다. 자율주행에서도 공간정보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차량이 어디에 무엇이 있는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행을 하도록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율주행차는 센서만으로는 모든 정보를 감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도로, 차선, 신호, 표지판, 보행자 공간 등 정밀하게 구축된 지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고정밀 HD 지도는 보통 정밀 GPS, 라이다, 영상 기반 데이터, 공간정보 DB로 구성이 되는데요. 차선 너비 형태 혹은 정지선 위치, 제한속도 표지, 신호등 위치, 경사도 등이 포함이 됩니다. 자율주행의 필수인 위치 인식을 통해 GPS, 고정밀 지도, 공간정보를 함께 이용을 하고요. 경로 계획 및 최적화, 실시간 센서가 인지하는 위치를 보완하기 위한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또한 자율주행의 필수적인 요소인 위험 요소 인식과 회피 등에도 이 공간정보가 기반적인 데이터로 활용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우주 공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우주 항공 시장에서 위성 서비스가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위성 서비스는 주로 이제 위성을 이용한 통신망을 제공하는 위성 통신 서비스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위성 통신 분야 말고도 전 세계 지구관 측 시장 규모도 2024년 현재 50억 달러 정도의 규모로 군사안보, 환경 관련 규제 및 환경영향 평가, 기타 활용이 포함이 되는데요. 2033년까지 정밀농업, 재난 대응, 스마트 시티, 에너지 등 각 분야별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러한 지구관측 서비스는 AI 기반 자동화와 분석 서비스와 결합되어 지구관측 데이터의 활용 분야의 확장이 앞으로 이제 핵심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위에 있는 그림들은 과거부터 향후 2030년까지의 미국 나사와 유럽 항공우주국 ESA의 위성 프로그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2년 우리별 1호 발사, 그리고 1999년 최초의 지구관측 위성인 다목적 실용위성 발사 이후로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다양한 지구관측을 발사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목적 실용위성 이외에도 기상, 해양, 환경위성, 실제 위성 정보를 활용하는 실무 활용 부처인 국토지리정보원, 농촌진흥청, 산림청, 수자원공사 등이 주관으로 발사하는 차세대 중형위성 시리즈, 그리고 초소형 군집위성이 발사되었거나 발사될 예정입니다. 과거에는 위성 개발과 발사에 주원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지구관측 위성을 얼마나 잘 활용하여 고품질 정보를 서비스하느냐, 즉 위성 활용 쪽으로 중심중이 이동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렇게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공간정보공학 분야와 관련해서 인하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의 발자취가 곧 우리나라의 공간정보 분야의 역사라고 자부합니다.
1994년 국내 최초의 공간정보 특성화 학과로 설립되었고 이후 우리나라에서 공간정보 관련 학과의 설립을 견인하였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공간정보 관련 고급 인력을 양성하고 배출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 24년에는 학과 설립 30주년을 맞이하여 동문들의 장학기금 약정식과 전단식을 개최하기도 했고요. 이에 인하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는 공간정보 분야에서의 최초, 최다, 최고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인하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는 앞서 설명해드린 공간정보공학 세부 분야별로 전통적인 공간정보공학 분야와 함께 최신 기술을 반영한 충실한 교과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융합, 실용 학문으로서의 공간정보공학과의 성격을 고려하여 다양한 학문 분야와의 연계 전공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 통계, 공간정보, 산업경영, 경영, 문화, 컨텐츠 학과와 같이 융합 교육과정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 융합공학에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공간정보 분야의 정보공학 분야와 관련된 접점과의 이제 최신 기술 동향을 반영하고 진로 분야의 이제 다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과목을 개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줄은 이제 디지털 트윈 분야와 관련된 교과목에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 줄은 이제 스마트 시티 분야와 관련된 교과목에 해당되고요. AI 분야 관련된 수업도 개설을 하고 있고요. 실무형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공간정보 기반 문제 해결 교과목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하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재학생들은 재학 중에는 일학습 병행제를 통해 공간정보 혹은 내비게이션 혹은 영상정보 관련된 산업체에 진출을 하고 있고요. 졸업 후에는 다양한 분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 국토지리정보원 등 공무원 분야, 그 다음에 지적직 공무원, 군무원 같은 공무원 다른 분야에도 진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과 졸업생들이 단일 조직으로는 가장 많이 진출한 한국국토정보공사, LX공사를 포함해서 다른 공사에도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사기업 분야로는 현대오토에버, 라인플러스, 카카오페이 등과 같은 전공 관련 대기업과 전공 관련 중견기업체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진학을 통해서는 교수, 국가연구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등에도 진출을 하고 있고요. 연구기관으로는 공간정보연구원, 수자원공사, 건설기술연구원, 항공우주연구원, 해양과학기술원 등 다양한 연구기관에서 연구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간정보공학 소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시켜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공간상 위치와 관련해서 everything is somewhere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공간 정보를 기반으로 다양한 가치 창출이 가능하다는 공간 정보의 가치를 함축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간정보 공학 분야는 정부 주도의 지원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될 분야이고 정보공학과 타 분야의 융합이 지속될 유망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인하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에서의 이제 교육과 연구활동을 통해 여러분들이 각종 공간정보에 창의적 가치를 부여하여 또 다른 활용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 인재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이번 인하공학 특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